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통서점의 창업 컨설턴트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창업을 원한다면 폐업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폐업의 기술인 셈인데요. 폐업을 준비하는 3가지 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원한다면 폐업을 준비하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그럼 창업을 원한다면 왜 폐업을 준비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유도를 배울 때 던지기보다 낙법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스키를 탈 때 넘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면 아무리 잘해도 폐업할 가능성이 창업을 유지할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 준비를 할 때 폐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창업을 한 사람이 3년 내 폐업을 할 확률이 80%인 건 보더라도 창업을 하면서 폐업 준비는 필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을 하면서 경제적 퇴로를 열어놓음으로써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을 가진 상태로 창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수 때문에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다 하는 통닭집을 하는데 조리독감이 터져 사람들이 안 사먹고 집단 폐사로 인해서 닭값이 폭등을 해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겹살집을 했는데 구제역이 돌아서 고객들이 외면하고 돼지값이 폭등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이란 내가 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변수로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계획을 미리 잡아놓으면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폐업 이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 창업을 해서 폐업을 해서 자살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실패해서 파산까지 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는 형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취직도 할 수 없고 모든 자산을 잃게 되면 다른 창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폐업을 미리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폐업 이후 취직과 재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폐업을 준비한 이유를 정리하면 창업 시 폐업 확률이 높고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며 폐업 이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 폐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말로 그냥 때려치면 된다고 하지만 폐업이 퇴직보다 1000배는 힘듭니다. 퇴직은 그냥 회사를 걸어 나오면 되지만 폐업은 자산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아깝기도 하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이 부채를 넘어설 때 이제 폐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즉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요. 창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고객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게 보증금이 1억인데 적자가 계속 나면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라면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크게 폐업을 하시는 경우 버티다가 결국 만세를 불러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나는 경우인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주인이 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이 1년 365일을 주말도 없이 하루에 18시간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침에 6시에 문을 열고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같이 들어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혼자서 혹은 부부끼리 하다 보면 지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쓰기엔 이익이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요. 전 이렇게 병을 얻고 사느니 폐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는 접었다가 다시 펼칠 수 있지만 사람이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길 때 이때 폐업을 해요. 창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일단 부부가 창업을 하면 아이들의 경우 그 부모님이 맡아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노부모님이 건강이 좋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아픈 경우에는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크게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으면 가게의 직원이 부족해서 친척이나 가족을 무급으로 할 때는 피해가 크지만 더 나아가서 가게가 적자를 보는 것이 주변의 친척이나 가족에게 대신 생활비를 내주면서 가는 경우에도 폐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실 저희 서점 같은 경우도 친척이나 퇴직한 직원들 서점을 내주었다가 실제로 적자를 많이 보고 폐업 정리를 도와준 사례가 많습니다. 폐업을 해야 되는 3가지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금을 까먹는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폐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폐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가장 안 좋은 폐업의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하기에는 결심을 못해서 버티다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폐업을 당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3개월 준비해서 창업합니다. 그리고 18개월을 하다가 한 달 만에 폐업을 결정합니다. 폐업 결정이 한 달인 이유는 월세는 한 달을 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거의 당일날 결정을 하고 제품과 인테리어 시설들을 헐값에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폐업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실제 시설비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사주는데 파는 입장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워낙에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폐업을 하다 보니 물건을 싣다가 갑자기 돈이 없다고 반값으로 깎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폐업을 당하면 자본도 건강도 가족도 모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재기를 불능 상태로 빠지는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된 폐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준비된 폐업입니다. 애초 창업을 할 때 폐업 시나리오를 써놓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매출이 얼마 이상 되지 않는다면 혹은 어떤 일이 생겨서 폐업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폐업 계획에 따라 얼마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폐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이죠. 사례를 한 가지 들면 식당을 준비하시는 한 분은 기존의 폐업으로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을 하면서 폐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안에 매출이 안 되면 폐업을 진행하며 나머지 6개월 동안 천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시설을 정리하는데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내부 정리를 해서 다시 복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최대한 알아보죠. 이분의 경우 두 번째 폐업은 크게 손해본 것이 없어서 다시 세 번째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황별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순간 진행을 한다면 얼마든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럴 수 없다면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폐업의 방식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폐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혼자서도 일을 하지만 대부분 시청이나 소상공인회 같이 공공기관에 적을 두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적절한 폐업 방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을 다니다가 카페를 창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싱글인데다가 돈을 쓸 일 없던 그는 자신의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 큰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죠. 근데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큰 돈을 빚을 지면서까지 말이죠. 근데 폐업 컨설팅을 신청해서 구제를 받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지고 있는 빚이 카드 대금이나 연이자 최고율의 이자를 받는 자금 대출이어서 그 자금 대출을 대체해준 햇살론 같은 싼 이자로 대체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경력을 살려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워낙에 고급 인력이라서 중소기업에는 쓸 수가 없어 일주일에 3일간만 일하고 얼마 정도 받는 거로 협상을 해서 취직을 합니다. 중소기업과 본인에게 모두 윈윈이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카페 창업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해서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처럼 본인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적합한 업체나 시청, 소상공인 등의 도움을 요청해서 위험에 빠져나오는 폐업 방식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방식은 절대로 버티다 폐업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을 할 때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 단계가 되면 단계적으로 폐업을 하되 너무 급박하게 폐업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시청이나 소상공인 같은 공공기관에 폐업 컨설팅 신청을 하셔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원한다면 폐업을 준비하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원대한 꿈을 꾸고 하지만 현실은 폐업이 더 가깝죠. 그러기 위해선 창업 시 폐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시고 현재의 창업의 상태가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폐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공공기관이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